솔직히 연봉은 제가 더 높은데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덜컥 매수해버렸죠. 근데 그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네요. 2020년, 2021년 여주와 양평 등 남한강변 주변 신축 아파트들은 분양가에서 2배 넘게 오르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투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지역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2021년 박현아님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분양권이나 아파트 갭 투자로 큰돈을 번 사례들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얼마 안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대박이야. 그때 나 따라서 사라니까 왜 안 샀어? 지금이라도 사, 안 늦었어.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당시 34세였던 박현아님은 이천 하이닉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반도체 사업장에서 교대 근무로 채워진 고단한 일상의 연속이었죠. 현장을 돌보는 엔지니어로서 책임감과 체력적 부담 속에서도 그녀는 꾸준히 시드머니를 모았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뒤지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저는 제자리인데 친구들은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연봉은 제가 더 높은데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자산이 돈을 벌어다주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부동산 투자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 정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그녀의 재정 능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청약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그녀에게는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조망 아파트 단돈 1억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역세권, 신축 아파트,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온라인의 뜨거운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주 남한강변에 위치한 2020년식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수변공원과 강조망이 펼쳐지는 아파트로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는 이례적인 관심을 끌었죠. 그녀는 처음엔 여주가 경기도 어디쯤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유튜버들과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전망에 점점 빠져들었죠. 솔직히 여주가 어딘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경강선을 타면 판교와도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했죠. 남한강 조망에 1군 브랜드 아파트라면 실거주하려는 사람도 많을 거라 믿었어요. 야간 근무 후 새벽 방진복을 벗고 나와서 휴게실 안쪽에 앉아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그녀는 점점 투자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 주 주말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죠. 남한강뷰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앞 수변공원을 걸으며 강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의 외관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4억 6,300만 원. 전세 3억 5천만 원에 입주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1억 1,3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과 보증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월세집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시도하는 모험이었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요즘 갭투자는 다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부동산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릴 거야. 계약 후 2달 뒤 잔금을 해결하러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려요. 벌써 1,500만 원 올랐어요. 같은 조건의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거죠. 1억 1,300만 원을 넣고 2달 만에 1,500만 원을 벌었네. 수익률 10%가 넘잖아. 대박이다.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죠. 다들 너무 축하해줬고 그녀의 공과대학 동기인 하늘님에게도 여주 부동산을 소개해줬습니다. 너도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해. 금방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현아님은 레버리지 투자의 고수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는 각종 호재로 들썩였습니다. 여주는 경기도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 경강선 호재에 강변 프리미엄까지 무조건 오른다. 신축 아파트는 하락할 일이 없다. 현아님도 이 말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폭등 뉴스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상승장은 그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주말마다 쇼핑을 하러 다녔죠. 집값은 실현되지 않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상승장의 열기는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잠시 불안했지만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녀는 쉬는 날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녀의 재정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졌고 전세 수요는 급감했죠. 수도권 외곽으로 몰렸던 투자 수요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여주의 아파트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님이 4억 6,300만 원에 매수했던 같은 타입의 물건이 3억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심지어 최저가는 2억 9,9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축이고 강조망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급한 마음에 여러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냉정했습니다. 여주는 지금 매수세가 없어요. 그나마 신축이라 그 정도인 거예요. 전세도 요즘 너무 떨어졌어요. 그녀는 매일 밤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손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후회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고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금액에라도 전세를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돌려줄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갖고 있던 차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아님은 처음으로 이 투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에 현장에서의 교대 근무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3교대로 돌아가는 힘든 근무 후에도 집에 와서 시세만 확인하며 잠들어요. 이게 무슨 삶인가 싶어요.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현장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더 나은 삶을 꿈꿨던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렇게 버틴 지 2년째.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에 방문했습니다. 최근 10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아직도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최저가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사례는 현아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당시 여주와 양평 등 남한강변 주변 부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지역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감 목적으로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양평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우선 5억 9,2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상승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주 KCC 스위첸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 매물이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이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가깝습니다. 또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상승장에서 거래 현황을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B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휴먼빌 아틀리에입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얼마 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5,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2동 6층 매물이 분양가에서 5,500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3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로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300만 원에서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평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소진됐고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 5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양평과 여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적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양평과 여주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다시 시작되면서 송파구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 대비 수억 이상 하락한 곳도 있고 거래도 뚝 끊겼는데요. 고점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부동산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2021년 서울의 오피스텔에 살던 37세 최지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고된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침대 위에서 유튜브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신고가 기록, 끝없이 오르는 가락동과 문정동, 송파구 멈출 줄 모르는 고공행진,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와 항공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우 씨와 같은 연차의 민영 씨는 1년 전 매수한 송파구 아파트가 벌써 3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민영 씨의 말에 지우 씨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월세 120만 원 오피스텔에 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30대 중반의 지우 씨가 모은 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금 1억 9천만 원, 주식 6천만 원,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 원. 승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강남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지우 씨는 점점 더 강렬한 투자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송파구 구축 급매, 문정 대단지 매물, 대출 잘 받는 방법.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우 씨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매물을 실제로 보려고 찾아갔던 거죠. 인근에서 유일하게 15평 매물이 있었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송파에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8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집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주인분이 얼마 전에 인테리어 하신 거라서 손볼 곳도 없어요. 바로 들어와서 사시면 됩니다. 지우 씨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매매가 7억에 문정동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가 2% 초반으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마치고 나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우 씨는 먼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에게 계약 사실을 알렸고 곧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지우야, 드디어 강남 3구 입성.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에 합류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 씨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번에 5천만 원 상승. 지우 씨는 비행 대기 중에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월급 외에 자산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우 씨를 부동산 콘텐츠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울 송파 대출 당겨서라도 사라.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끝없이 추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상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지우 씨는 그런 영상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경매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청약?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난 이미 서울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녀는 이제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인생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그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최고야.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지우 씨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우 씨의 변동금리는 4.6%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했지만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영끌은 진짜 위험하다던데. 너네 괜찮아? 지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곧 내리겠지. 강남은 안 떨어져.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글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또 호갱 노노와 지역 카페에서도 상승론에 대한 내용만 봤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불안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면 매일같이 부동산 하락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3년 초 현장 분위기가 궁금했던 지우 씨는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곧 오를 거예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금매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15평 금매 5억. 7억에 샀던 아파트가 5억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었죠. 오를 거라고 믿음을 갖고 버티던 지우 씨는 몇 달 뒤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요즘 저 아파트 얼마나 하나요? 혼자 살 거라서 15평 정도면 충분해요.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금매로 나온 매물이 하나 있긴 한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1층 매물이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앞이 캄캄했죠. 집으로 돈 벌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감옥 같아요. 그녀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필라테스 대신 집 앞 산책로, 배달 대신 집밥. 하지만 월급은 이자 납부일마다 증발했고 카드 할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강남권 금매가 소진되며 빠르게 시세를 회복했고 송파구 시장도 급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소형 평형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지우 씨의 아파트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손실은 1억 8천만 원. 시세는 언젠가 오를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지우 씨는 여전히 부동산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갭 투자와 같이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기회지만 상승기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또 호가 시세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도 실제 매수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남 3구라는 입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정고점을 넘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지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지금부터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향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백일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백일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 주공 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아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를 6억까지 제한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현금 6천만 원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그게 진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집을 사면서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모자란 돈을 대신 내는 거야. 이게 바로 부동산 갭 투자야. 이 방법은 절대 실패 없어. 지난 상승장 민재 씨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친한 선배에게 고급 정보를 얻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정부와 양주는 전세와 매매 금액의 차이가 적어서 갭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홍보했고, 이런 이야기에 휩쓸려 많은 투자자들이 전세 끼고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때 갭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민재 씨네 부부.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서울에 내 집 마련이란 꿈 같은 얘기였죠. 당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월급을 모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주변과 비교할 때 생기죠. 상승장일 때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사례가 많은데요. 이 부부의 상황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 미나 씨의 직장 동료가 회사 점심시간에 부동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당첨되는 순간 수억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너무 부러웠죠. 특히 그 동료와 나이가 같던 미나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는 10억을 훌쩍 넘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은 번번이 낙첨되면서 좌절감만 커져갔어요. 동시에 다가오는 전세 계약 만료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와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은 매달 치솟았고 4년 전 계약했던 금액은 이제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 사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 전세도 계속 오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수도권 마지막 기회 소액 투자 아파트라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금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광교나 동탄은 돈이 모자라지만 양주나 의정부에서는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부부에겐 마치 신이 내린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저 정도 투자 금액이면 우리도 집을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2021년 양주 옥정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몇 달 사이 수천만 원씩 급등했죠. 당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주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는 매일같이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컨텐츠로 넘쳐났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도시 인프라, 7호선 개통, 인구 증가 같은 호재는 양주를 경기 북부에 떠오르는 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며 잠들었습니다. 당시 옥정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매수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요즘 옥정 신도시가 핫하다던데 거긴 아직 싸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갭 투자가 유행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적은 그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투자처였죠. 그렇게 부부는 전세 끼고 갭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2021년 10월 부부는 양주 옥정 신도시의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4평을 매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즉 실투입 자금은 약 6천만 원. 이 정도면 부부가 여지껏 모은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중개사는 부부를 보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은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6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또 집 내부도 손볼 필요 없이 아주 깔끔했죠.
이 집은 전세 수요가 계속 받쳐줄 겁니다. 갭으로 투자하기 최고 좋은 매물이죠. 단지는 깔끔했고 근처에 호수공원과 중심 상가가 있어 쾌적한 분위기를 자랑했어요. 무엇보다 7호선 연장이라는 교통호재가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까지 지하철로 갈 수 있다니 이건 진짜 기회야. 부부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계약 후 2주 만에 전세입자도 구해졌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첫 집을 산 기쁨의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우리도 이제 부동산 투자자야. 라며 웃었어요. 계약 후 2달 만에 옥정 아파트 시세가 5억으로 오르면서 부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투자한 6천만 원만큼 올라서 벌써 수익률 100%야 라며 기뻐했죠.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매력 아니냐며 부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부동산 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참에 하나 더 사는 건 어때? 그래야 빨리 건물주 되지. 매주 주말 부동산에 들러서 좋은 매물이 없나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갭 투자만큼 좋은 투자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로 분양권 투자인데요. 분양권 투자는 계약금의 프리미엄만 있으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아주 적합했어요. 곧바로 인근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3,500만 원을 주고 매수했어요. 이 두 번째 매수는 부부의 부채 규모를 급격히 키웠습니다. 갭 투자했던 집의 전세금과 분양권 중도금 대출. 하지만 부부는 이미 6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생각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부부는 두 채의 신축 아파트를 소유한 젊은 투자 고수로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너희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에 부부는 뿌듯함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했던 자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세 가격이 2, 3천만 원씩 떨어졌고 전세입자가 재계약 대신 더 저렴한 집으로 이동하려 했죠. 특히 분양권은 입주를 6개월 앞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 원이 붙었습니다. 부부가 프리미엄으로 지불했던 3,500만 원은 순식간에 날아갔고 오히려 마이너스 1,00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바뀌다니. 미나 씨는 당황했지만 민재 씨는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라며 낙관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의 전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3억 9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같은 단지의 전세 호가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미나 씨는 말했죠. 그럼 1억 4천만 원을 우리가 메워야 해? 어디서 그 돈을 구해? 민재 씨는 대답했습니다. 전세 반환 대출이랑 신용대출 받아서 돌려주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미 분양권 중도금 대출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분양권을 마이너스 2천만 원의 금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프리미엄 3,500만 원 주고 샀던 매물이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5,5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결국 부부는 분양권을 팔고 추가 대출을 받아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분양권과 갭투자로 3년도 안 돼서 1억 5,500만 원을 잃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부부는 망연자실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를 꿈꿨던 부부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주와 의정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앞으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양주와 의정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와 그 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들은 어디이고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하락 이유는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롯데캐슬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 931세대 최고 27층의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들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 대규모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3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3층, 10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저층 매물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중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6동 중층이 5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고 201동 탑층은 5억 8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인데도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입니다. 2018년식 1160세대인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옥정 신도시 호재로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신도시 중심 상권과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옥빛초등학교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812동 1404호 매물이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4타입 1802동 10층 매물은 4억 7,500만 원, 1813동 고층 매물은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도 아직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의정부와 양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로 대부분 미달을 기록했던 양주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경남 하너스빌 북한 산뷰 4블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6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458세대의 이 아파트는 84타입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평균 4억 6천만 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층수 상관없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8동 중층 매물로 분양가 4억 4,3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 다소 비싼 분양가로 미달이 났었고 하락장이 맞물려서 마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6대1을 넘었던 의정부시 용현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탑성역 호재로 경쟁이 높았는데요.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6억 2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고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636세대로 25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타입 상관없이 무피에서 마피까지 나와 있는데요. 103동 12층 매물은 분양가 6억 1,04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해서 6억 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의정부에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높게 나온 단지도 있는데요. 의정부역 앞에 있는 더샵 의정부 링크시티의 경우 현재 84타입 매물에 프리미엄이 1억까지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지와 입주 시기, 단지 규모 그리고 주변 호재에 따라 분양권 시세가 다른 상황입니다. 양주와 의정부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의정부는 24년 초 증가했던 미분양 매물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최근 늘어나면서 아직 500세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에는 미분양 매물이 일부 소진되긴 했지만 현재 500세대 이상 쌓여 있습니다. 적정 수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의정부에는 24년부터 쭉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점차 소진되면서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에는 23년, 24년 수요에 비해 10배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앞으로는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기존 신축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는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경기 북부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의정부역과 탑성역 인근 그리고 옥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교통망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이 가망이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이릅니다. 특히 옥정 신도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신도시는 초창기에는 공실과 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온 예가 많으니까요. 다만 현재 옥정의 상가 공실 상황과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당장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단기적 접근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향후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고 신도시 인프라가 모두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옥정 신도시가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옥정 신도시와 밀락지구를 포함한 의정부, 양주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건물만 많이 지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몇 년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호재만 믿고 덤비기보다는 실제 생활 인구와 수요, 인프라 등 전반적으로 살핀 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살던 집 보증금과 모았던 돈, 신용대출,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 전세는 3억 5천만 원. 갭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과연 그녀가 갭 투자로 매수한 아파트는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2021년 화장품 회사에 재직 중이던 32세 박은영 씨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뉴스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모임 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 특히 친한 지인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은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영아, 너도 이제 저축 그만하고 투자해. 이제는 월급만 모아서는 안 돼. 마침 내 집 마련의 욕구가 계속 차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서울의 전세 아파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전세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계속 전세를 살아야 할지 이참에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가 곧 강화된다며 서두르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주변 지인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며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은영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대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산이 요즘 뜨고 있어. GTX 뚫리면 서울까지 20분이야. 지금 사두면 대박 날 거야. 그 말은 마치 기회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은영 씨는 곧바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부동산 카페, 유튜브, 블로그 모두가 일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GTX 개통, 일기 신도시 재건축, 킨텍스, 호수공원과 백화점, 3호선 역세권까지. 일산은 단순한 수도권 도시가 아니라 서울에 버금가는 도시로 보였습니다. 은영 씨는 주말마다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킨텍스 주변 GTX 개통역 인근에는 벌써부터 공사가 한창 중이었습니다. 당시 은영 씨는 한창 정비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실제 사례들로 간접 체험했죠. 그래서 더 일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를 노렸던 거죠. 그렇게 임장을 다니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거래를 잘한다는 법인 부동산이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의 망설이는 표정을 읽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중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1억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은영 씨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GTX 킨텍스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일산의 중심 상권과도 가까운 입지. 게다가 학교들도 가까웠습니다. 또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몇십 년 된 곳치고는 너무 괜찮았죠. 리모델링까지 완료된 집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꼭 계약해야겠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날 저녁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번에 정말 사고 싶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부모님은 망설였지만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은영 씨는 살던 집 보증금을 최대한 끌어모았고 부족한 금액은 저축과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채웠습니다.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 전세는 3억 5천만 원. 갭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긴 거야. 드디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 그녀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큰 수익을 낼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GTX가 뚫리고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그녀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계약 후 호가 시세는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은영 씨는 이미 8억에 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일산집 요즘 시세가 8억까지 올랐어요. 너무 잘 샀다. 더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제라도 투자하길 잘했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대출 부담이 커졌고 한때 줄을 섰던 수요자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영 씨가 매수한 주엽동의 구축 아파트는 2021년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매물이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반 만에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주변 단지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 위치한 아파트의 44평형은 고점 12억 5천만 원에서 7억까지 떨어지며 무려 5억 5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락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매물은 쌓여만 갔습니다. 은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같은 평형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3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재건축 호재가 아직 있고 GTX도 있으니까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였습니다. 은영 씨의 집은 전세 시세도 급락했는데요. 3억 5천만 원이었던 시세가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계약하려면 임차인에게 8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금은 1,500만 원밖에 없었고 신용대출을 알아봤지만 최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은 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집 살 때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도 여유 자금이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아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영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한참. 현재 은영 씨는 매달 시세를 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 집을 샀을까? 남들이 사라고 하니까,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후회는 점점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세 살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기다릴 걸 그랬어요. 부동산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는데. 현재 은영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는 22평 기준 4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은영 씨가 매입한 금액인 6억 2천만 원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체 고양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고양시는 GTX,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창릉 신도시 같은 굵직한 호재들로 늘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호재는 많은데 왜 떨어져서 안 오를까?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로 거래가 얼어붙고 매물이 쌓였지만 2025년 지금 고양시는 바닥을 확인하며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그리고 덕양구의 부동산 하락 사례와 현재 분위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크게 일산과 덕양구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1기 신도시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로 분당과 함께 199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당시 쾌적한 환경과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 증가와 함께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들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집값 상승이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GTX 노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된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통 이후에도 큰 상승이 없자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일산과 함께 고양시의 다른 한 축인 덕양구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지구, 원흥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일산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덕양구 역시 과잉 공급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덕양구 중에서도 최근 들어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앞으로 고양시의 시세를 이끌어갈 곳은 덕양구의 덕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은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DMC 자이 더 리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하락장일 때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덕은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는 84타입 분양가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입주 2년 반 만에 1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3억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고양시 부동산은 신규 택지 지구 개발과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양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100세대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주염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킨텍스가 가깝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백이동 42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보다 고층 매물이지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일산은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지수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일산 아파트 매매 지수는 상승장 대비 약 30% 하락했으며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세가율이 7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실거주 수요가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덕양구는 공급 과잉으로 일부 단지가 하락했지만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덕은지구는 예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덕은지구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덕은지구가 서울 상암동과 인접하고 한강 조망 및 신축 프리미엄을 누리는 덕분입니다. 젊은 층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며 덕양구의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는 역세권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2019년식 297세대로 앞서 살펴본 포레나 킨텍스와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단지 규모가 작은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7억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1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백이동 4401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7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70대 부부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했습니다. 17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11억에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층수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이 1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동일 타입, 동일 층수 기준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가 4곳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과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 매물 승계가 가능한 풍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풍동 더샵 더 데이엔입니다. 64타입 분양가 6억 1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에 마피가 붙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06동 저층 매물인데요. 조합 분양가 6억 463만 원에 마피 3천만 원이 붙어서 5억 7,4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풍동 인근에 20평대 신축 단지가 없어서 시세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 시세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일 정도로 공급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고양에는 2022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덕은지구의 신축 매물들이 이 시기에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신축 단지 시세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장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지역 내에서도 유독 덕양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은지구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과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에 위치한 아파트 앞 30대 후반 승호 씨는 퇴근길 아파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억 6억 가던 아파트가 3억대로 떨어지는 게 말이 돼? 평택은 삼성전자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고 했는데 지난 상승장 전세 끼고 갭투자로 평택의 아파트를 사뒀는데 이제 갭투자를 금지하고 전세 대출도 막는다고 해서 크게 절망 중인 승호 씨. 승호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난 상승장 결혼 5년 차인 승호 씨네 부부는 부동산 공부에 한창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두 사람은 당시 부동산이 급격히 오르는 걸 보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와 블로그 각종 서적을 뒤지며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각종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 동기와 회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내 유연님과 대학 친구인 미니님은 신혼 때 무리해서 샀던 서울 아파트가 벌써 2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미니님의 말에 유연님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당시 부부는 저렴한 구축 아파트의 전셋집에서 월급을 저축하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전용 청약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부부는 점점 더 크게 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죠. 수도권 구축 급매, 부동산 투자 방법, 소액 투자.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어느 토요일 저녁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부부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오산이랑 평택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희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 것 같네요. 그 말은 이들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갭 투자하면 투자 금액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세 끼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니. 이건 기회 같았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은 앞으로 동탄처럼 오릅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 뜰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액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오른다는 말. 그들은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그들을 설득했어요. 두 분에게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이 금액으론 이제 못 사요.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오른다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평택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부부에게 뭐든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천만 원씩 번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택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야. 너희들도 얼른 투자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동탄의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자.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블로그도 개설해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승장은 부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매달 1천만 원씩 버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쇼핑도 자주 하고 거의 매일 외식을 했죠. 아직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매달 늘어가는 카드값을 볼 때마다 조금씩 불안했지만 어차피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스크린 골프와 명품 쇼핑을 즐기며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들의 재정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5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직도 1억 5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과 오산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들의 시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4월 기준 약 5억 5,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원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자연엔 자이 84타입 역시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기준 5억 수준으로 정확히 4억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의 상가 공실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50대 주민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시내까지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교지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김모 공인중개사는 세교는 오산의 강남이에요. 오산천이 흐르고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 젊은 층이 많이 찾죠.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억 5억 원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예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 신도시 내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4~5억대에 거래되며 오산 세교와 비슷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형 쇼핑몰과 병원 유치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키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 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시는 2026년까지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 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며 평택시는 고덕신도시와 평택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산과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상승장 용인 부동산은 젊은 직장인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단기간에 수억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지와 기흥의 상승폭이 엄청났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초 30대 중반 신혼부부인 이준혁, 최수연 부부는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판교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수연 씨는 영어 강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전세로 살던 20평대 오피스텔은 점점 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계획하며 더 넓고 안정된 집에 대한 열망이 커졌죠. 이제 우리도 진짜 내 집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준혁 씨가 수연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집주인이 전세금 올릴지 눈치 보는 거 이제 지쳤어. 우리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부부는 용인 기흥구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목했습니다. 기흥역 초역세권, 신축 단지의 상권까지 완벽한 입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였죠. 용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당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수원, 화성 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직장인들, GTX 개통 계획과 기흥역 주변 개발 호재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부동산 뉴스는 연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로 거래량 최대, 기흥역 역세권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런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수도권 접근성과 개발 호재로 장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매매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신축의 역세권이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수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실거주도 되고 투자 가치도 있겠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거야.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물은 31평형 30층으로 매매가는 9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에 모은 돈을 다 합쳐 3억을 마련했고 부모님 도움 2억, 나머지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월 이자는 약 1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 전세 살면서 매번 오르는 전세금보다 낫지. 준혁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21년 중순 부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직후 용인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호가 시세는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부는 환호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했어. 한 달 만에 1억이나 올랐잖아. 시장의 열기는 부부의 자신감을 부추겼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샀을 텐데.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부부는 새 가구와 고급 가전제품들을 구입하며 집을 꾸며나갔습니다. 준혁 씨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기흥의 주상복합 아파트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용인은 역시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의 호가는 점차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지 1년 반 만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 없어.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같은 단지의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서 3억 가까이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6억 9천만 원이야? 우리가 산 가격보다 3억이나 낮아졌다고? 준혁 씨는 침묵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기흥역 주변 과열이었다. 신축도 하락은 면치 못해 이런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시장은 단기 과열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GTX 호재도 아직 멀었고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인들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너희 집 괜찮아? 요즘 용인 집값 많이 빠졌다던데. 수연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최근 과소비했던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수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때 너도 좋아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조정됩니다. 월 이자가 20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준혁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추가 부담이 너무 커. 하락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새로운 거래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7억 2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부의 매매가보다 2억 7,500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 때 샀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준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너도 사자고 했잖아. 나만 잘못한 거야? 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부담과 스트레스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고통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밤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지며 낮은 거래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친구는 전세로 버티다가 더 싸게 샀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준혁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오를 거라고 했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부부는 점점 사소한 일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부부의 불화를 증폭시키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신혼 후 첫 우리 집이었지만 새 집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이 쌓여가면서 가격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계부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대출 이자 208만 원, 관리비 2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보험료와 통신비 등으로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수연 씨의 프리랜서 수입은 불규칙했고 준혁 씨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부부는 외식을 완전히 끊고 주말 쇼핑도 멈췄습니다. 부동산 앱은 더 이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7억짜리 매물 나왔다고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6억 9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가격보다 3억이나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점에 샀나 이게 말이 돼? 수연 씨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더 신중했어야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세로 더 살았을 거야. 2025년 초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여전히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수연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다른 동에 8억 매물 또 나왔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게 산 거지? 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수연 씨는 강의 일을 늘리려 했지만 일감이 줄어들며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준혁 씨는 야근을 늘렸지만 늘어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부부는 점차 현실에 적응해갔습니다. 시세는 여전히 8억 중반선에서 머물렀고 부부의 매매가는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파트 시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다투는 것도 지쳤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연 씨는 영어 과외를 새로 시작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고 준혁 씨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월급이 소폭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전세 만기 걱정 없이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전세 살던 때 생각하면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제일 좋아.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단지를 산책하고 역 근처를 구경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준혁 씨가 베란다에 서서 기흥역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힘들었지만 이 집은 우리 삶의 시작이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수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집이 우리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 이준혁 최수연 부부의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신축 아파트는 여러 호재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부부는 9억 9,500만 원에 매수하며 실거주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시장 하락, 과소비, 금리 인상으로 재정적,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락장 속 부부의 갈등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덕스럽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서둘러 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걸 이라는 후회가 뒤따릅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집이 단순히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은 시세 하락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었지만 전세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과소비와 갈등은 교훈이 되었고 부부는 더 신중한 재정 관리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다짐했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은 GTX 개통,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수원 및 화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는 젊은 직장인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단기간에 수억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고 역세권 신축 아파트도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흥역 주변 아파트의 거래가는 8억 중반선으로 반등했지만 2021년 고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접근이 적합하다고 조언합니다. GTX 개통과 반도체 사업지 개발 이후 교통 인프라까지 개선되면 가격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대비 약 10% 회복했으나 여전히 2023년 고점 대비 20-30%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시작된 부동산 규제 정책들로 인해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가 아니라 이 집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